2019년 1월 21일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손혜원 의원 청와대 문고리인가 라는 주제로 체킹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투기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혹이 의혹을 증폭시키다 보니까 또 이 외에도 다른 의혹들도 같이 증폭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황과 관련을 해서 손혜원 의원이 과연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태도가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오늘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손혜원 의원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 숨겨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손혜원 의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창성장 다시 리뉴얼해서 오픈을 하시면서 청년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한다고 하셨더라고요. 공익적으로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공익적으로 좋은 일을 하시면서 왜 그런 공익적인 일을 숨기려고 하셨나요? 향후에 이제 나전칠기 박물관이나 이런 거를 만들려고 목포에다 투자를 시작하셨다는데, 그랬다면 그 박물관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거라면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셨어야죠. 근데 그거를 지인들에게 돈을 나눠줘 가지고 땅을 사게끔 했다? 네, 그것을 어떤 국민들이 투명하다고 바라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에요. 목포에 건물하고 땅을 사들인 곳이 한 20곳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요, 손혜원 의원 이야기대로 박물관을 진다고 이야기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박물관을 진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필지를 구매할 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필지를 구매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는 필지를 구매해야 그 필지를 묶어서 한 필지 안에 큰 박물관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논리가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곳곳에 떨어져 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만으로 봤을 때도 투기 의혹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여기 있는 땅들이 4-5배 이상씩 가격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시세 차이까지 그렇게 발생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명도 하지 않고 박물관만 지려고 했다고 말씀하신다면 이 부분 한 번 더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 직접 명확하게 해명을 하시든지요, 아니면은 뭐 조사를 통해서라도 제대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남로당 세포가 건국 훈장을 좀 강력하게 잡아봤습니다. 남로당 세포라고 하면요, 남로당 당원이에요. 남로당 당원이 건국 훈장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느냐, 그 손혜원 의원의 부친인 손용우 씨가 이번에 건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올해 건국 훈장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이 보도를 좀 살펴보니까요, 이분이 이제 6차례에 걸쳐서 보훈 신청을 했는데 탈락을 했어요. 특히나 2004년에도 신청을 했더라고요. 2004년은 노무현 정부 당시입니다. 그 당시 지금 문재인 정부와 맥을 같이 하는 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이분이 그 탈락을 하게 돼요. 이유는 광복 이후의 행적 때문이었어요. 이제 광복 이후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지금 크게는 나와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자면, 조선노동당 가평군 설악면 당가일리 세포책으로 활동했다는 증언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남로당원으로 활동했던 부분 때문에 받지를 못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돌연 이번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그 논리대로라면요, 김삼룡 이주아도요,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저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김삼룡 이주아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김삼룡 이주아는 남로당 조직책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남한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 손용우 씨도 마찬가지거든요. 남로당의 조직책이 아니었을 뿐이지 조직 당원 밑에 당세포였어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것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사람인데, 대한민국 정부의 훈장인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이 부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공산주의 진영, 민족주의 진영 두 양 진영에서 독립운동 활발하게 전개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 우리가 인정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돼서 건국이 됐습니다. 이 건국된 이후로부터 이 대한민국이 전복되도록 하려고 활동을 펼쳤던 사람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죠. 이와 관련해서 손영호 씨에게 훈장이 수여됐다는 것은 실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에 김삼룡, 이주와 같은 사람들도 훈장 후보군에 올라온다고 했을 때 과연 그거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비판할 수 있을까요? 비약이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가정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 손혜원 의원 간의 관계 때문에 이 손영호 씨에게 특혜를 줬다고 해도 큰 문제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모두 훈장을 수여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면 명확하게 고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세 번째로 손혜원 의원에게 질문해보고 싶은 건 이거죠. 문재인 대통령 홍은동 집도 연루되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제기를 하긴 했는데요. 손혜원 의원의 전 보좌관이고 지금 청와대 행정관인 김재준 씨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살고 있던 사절을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홍은동 사절을 구매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손혜원 의원의 이런 관계 때문에 이렇게 우회적으로 집을 사준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한번 밝혀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나오는 의혹들을 보면 청와대하고 연루가 조금씩 되어 있어요. 아니 땡 굴뚝이 연기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의혹을 제기해 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손혜원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그런 연루된 느낌이 많이 나요. 여러 가지 지금 사안들을 볼 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청와대 문고리가 아니라고 손혜원 의원 정확하게 생각하신다면 손혜원 의원이 직접 특검 도입하라고 하시고요. 국정조사 진행하라고 성역 없이 받겠다고 하시고 직접 참여해서 밝혀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는 국민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방송 오늘 마무리하면서 곡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곡부터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곡 왜 들려드렸냐면요. 이 뒤에서 보여드릴 내용 때문이었어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 손혜원 의원과 김정숙 여사와의 그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스러움을 이렇게 패러디해가지고 표현한 이 작품이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의혹은 증폭될 겁니다. 손혜원 의원이 정확하게 그거를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건데 계속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지나간다면은 분명히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 더 큰 의혹으로 패러디로 증폭될 것임이 분명한 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손혜원 의원 청와대 문고리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게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다 보니까 문고리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특검이나 아니면 국정조사 통해 가지고 한번 밝혀내봐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게 손혜원 의원에게도 좋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9년 1월 21일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